안녕하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아직도 서툴러 가지고 한 20분 30분 열심히 설명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또 한다든지, 또 열심히 마이크는 켰는데 이 차트 화면을 비추지 않고 제 얼굴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한 30분 하고 보면은 녹화가 안 돼 있고, 이런 게 지금 여러 번 지금 하고, 또 조금 전에도 역시 제 얼굴만 비추고 또 차트를 안 붙이고 해가지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차트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뭐냐? 차트는 이제 제가 간단히 정의하겠습니다. 차트는 우리가 요즘은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을 이렇게 부산 가자, 뭐 광주 가자 이렇게 하면 길을 안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알아야만 주가의 위치를 보고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란 무엇이냐? 차트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하면은 매수자. 자, 주식은 매수, 매도자 있죠.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자,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차트는 주가는 위로 갈 거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래로 갈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란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상태가 이 나타나 있는 것이 차트를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그나마 우리 일반인 투자자보다는 위 아래를 잘 맞추잖아요. 자, 그것은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 몇 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옛날에는 하루에 한 10,000번, 평균 10,000번 정도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단타를 치기 때문에 계속 순간적으로 일봉, 분봉 이렇게 찍어보고 있기 때문에 한 10,000번, 하다못해 5,000번 정도 이렇게 봤겠죠, 하루에. 자, 5,000번 정도 보니까 한 달이면은 10일이면 5만, 한 달이면은 10만, 그죠? 자, 10만 정도 한 달에 봤다. 그 다음에 10만을 12개월, 예? 12개월, 그죠? 12개월. 자, 12개월을 한 20년은 봤다. 그럼 수억 번을 본 겁니다. 수억 번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독자들은 평생 가도 이렇게 못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반인들보다는, 자, 심리를, 차트를 보고, 매수자의, 매도자의 심리니까 위아래가 좀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뭐, 이렇게, 이제 시황, 경험, 이제 이렇다 보니까 위아래를 정확하게 일반인들보다 좀 잘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요약하면은 차트는 매수자의, 매도자의 심리다. 심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 차트를 보면 됩니다. 자, 일반인들 우리 보면은, 일반 투자자들 보면은 차트에다가 여기다가 이상한 여기 키워드 달기도 하고, 저항대, 이렇게 매물대, 구름대, 또 구름대, 막, 그 다음에 MACD, 이상한 이렇게 막 그런 보조지표. 저도 주식을 초창기 할 때는 아무것도 차트를 볼 줄 몰랐기 때문에 MACD 같은 게라든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차트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무슨 다양한 그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보조지표를 안 보는 게 좋다. 왜냐면은 보조지표를 자꾸 보다 보면은 차트 보는 실력이 더디다. 그냥 이렇게 기움증권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그냥 이평선, 캔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 정도 보는 게 맞다. 거기서 뭐 구름대, 그 다음에 매물대 이런 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이,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종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차트의 중요한 개념이 이제 지지,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돌파. 자, 차트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지, 저항, 돌파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평선 정도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 뭐 굳이 더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트의 중요한 개념인 자, 지지란 무엇인가? 자, 지지는 말 그대로 이제 네이버 차트를 보면 여기가 지지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지지입니다. 여기가 지지. 그다음 여기도 사실 지지였죠. 여기도. 그다음 여기가 지지가 된 거죠. 말 그대로 지지는 어떤 주가가 그 가격대 오면 하락 안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지입니다. 저항이란 뭐냐면은 어떤 주가가 어느 가격대에 도달하면은 여기 안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2만원, 20만원 근처에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원 근처 여기가 강한 저항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어느 가격대에 도달하면은 자꾸 내밀리는 거죠. 밀리는 거죠. 가면 밀리고 이렇게 또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자 이런 위치를 저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지지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이 지지가 여기가 강한 반대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락 일단 하고 나면은 위로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을 주가가 저항을 돌파하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원 한번 도전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다시 밀리고 여기서는 도전해가지고 성공했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한다면은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강한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는 강한 지지에서 무너지니까 이제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밀린 경우고 자, 여기서는 저항이 돌파가 되니까 지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위로 열리는 겁니다. 자, 저항이란 뭐냐 하면은 평소 때 어떤 벽이 있었는데 10사람이 밀어도 잘 넘어지지 않는 벽을 100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밀면은 이렇게 밀면은 벽이 다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위로 확 이렇게 간성해서 위로 뻗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 저항, 돌파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럼 뭐 지지, 저항, 돌파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지지는 이렇게 지지되는 선을 꺼보면 되고 저항은 주가가 자꾸 위로 갈 때 부딪혀서 못 가는 지점을 연결하면 그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자, 지지, 저항, 돌파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중요한 개념인 또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이평선. 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평선 이렇게 이평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평선. 자, 어떤 사람이 주식을 처음 한 사람이 이평선을 아무리 검색을 하고 해도 안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평선을 안 보고 하냐고 이평선이 이러니까 혼자서 검색하다가 저한테 너무 기초적인 걸 물어보면 미안해서 결국 한참 뒤에 이평선이 이평선이라는 걸 알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뒤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평선 정도 알아야 된다. 자, 이평선은 뭐냐면은 자, 이평선은 우리가 5일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자, 60일선. 자, 이런 기초적인 거는 다 알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일선, 11선, 21선, 120일선, 뭐, 그 다음에 240일선도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360일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있다. 즉 5일 이동 평균선, 5일 동안 주가를 나타낸 것이 여기 있죠. 빨간선 여기. 11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21선 노란선, 그죠? 그 다음에 60일선 여기. 120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평선은 또 어렵지 않다. 뭐냐? 말 그대로 그냥 거물이라 기억하면 됩니다. 거물. 자, 거물이 뭡니까? 물건을 큰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밑에 사람이나 다치지 말라고 물건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호 역할을 이렇게 물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이평선은 그냥 거물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런 거는 실전 공매도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거물이 이렇게 있다면 물건이 툭 떨어지면 여기 물건을 잡아주잖아요. 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려면은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거물들이 머리 위에 있다면은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물이라 생각하고 주가 위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일선은 뭐 5kg 거물이라 하면 됩니다. 10일선은 10kg 물건을 견디는 거물. 자, 21선은 20일선은 저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현하죠. 굵은 선. 그죠? 중요하다. 그럼 21선은 200kg를 견디는 거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주가가 200kg 거물이 위에 있나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주가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성이 확 틀어집니다. 그래서 21선은 여기 굵게 표현되기도 하고 200kg 견디는 거물이다. 그 다음에 61일 정도는 뭐 그냥 5kg, 10kg 정도 견디는 거물, 121선도 5kg, 뭐 10kg 정도 견디는 물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241선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240일은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 5일, 11선, 21선, 60일 정도만 보면은 된다. 그래서 5일선은 5kg, 11선은 10kg, 21선은 200kg 정도 물건을 견디는 물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 보세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 보면은 거물들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상승한다든지 이 종목이 약간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밀립니다. 밀리고 여기도 가다가 밀리고 그래서 거물들이 이게 제가 죽음의 계획을 표현하죠. 차트상 또 엄지 차트고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주가가 위로 못 올라온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가 보면은 아까 거물들이 주가보다 발 아래 있잖아요. 물건을 떨어지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가 좋은 강남 자리고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왜? 발 아래 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이 안 좋다든지 이 종목이 약간의 매도세가 나가더라도 이렇게 역배를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데서는 조금만 매도하면 쭉쭉쭉 밀리지만은 여기 주가가 발 아래 거물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잘 안 밀리고 위로 가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그냥 거물이라 생각하고 보면 된다. 그 차트는 다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차트는 첫째, 매수자의 매도자의 생각이 심리가 나타나 있다. 자, 두 번째, 지지, 저항, 돌파를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평선은 5일선, 11선, 21선, 60일, 121선 정도 보되 이평선은 거물이다. 그리고 21선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물들이 발 아래에 있냐 아니면 거물들이 머리 위에 있냐를 중요시 보고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대입장의 차트 보기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 뭐 차트 보기 뭐 다른 것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다. 다음엔 제가 차트 보기에서 중요한 공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입장은 차트 보기를 이렇게 공간을 중요시 여긴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공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입장의 차트 보기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